한국을 세 번째 방문한 한 외국인. 이미 서울도 보았고 한국의 화려한 모습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국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눈을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평범한 풍경들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조용한 동네, 질서 있게 움직이는 대중교통, 그리고 잘 관리된 공원과 산책로. 그는 여행을 하는 동안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조용하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잘 관리된 나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행이 계속될수록 그의 관심은 조금씩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나라가 되었을까? 그 질문의 끝에는 한국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는 파괴되었으며 경제 역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은 교육과 산업, 기술에 집중하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과 첨단 산업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여행자는 이것을 두고 마치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지금 걷고 있는 깨끗한 거리도,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잘 정돈된 도시도 어쩌면 그 긴 변화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서울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거의 없는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그는 이런 한국이 좋다고 말합니다. 토요일인데도 조용한 거리,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 버스, 깨끗하게 관리된 정류장. 여행자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교통카드를 보여주고 정류장의 안내시설을 살펴보고 길을 걷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발견합니다. 신호등을 보고 깨끗한 도로를 바라보고 심지어 지나가는 검은 자동차까지 살펴봅니다. 그가 놀랐던 것은 거대한 무엇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처음 이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행은 한국의 오래된 시간으로 향합니다. 푸른 나무 사이로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 사찰. 그 순간부터 그의 반응은 더욱 솔직해집니다. 아름답다. 정말 예쁘다. 놀랍다. 파란 하늘과 초록빛 나무,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건축물. 그는 처마와 단청, 석탑의 작은 부분까지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쟁과 침략을 겪으며 파괴되고 다시 복원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눈앞의 사찰이 묘하게 겹쳐집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세웠고 사라졌지만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지만 동시에 과거의 흔적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도시 한편에 오래된 사찰이 남아있고 사라진 옛 건축물을 기억하기 위해 그 모습을 다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최첨단 기술과 수백 년의 역사, 과거와 미래가 한 공간 안에 함께 존재하는 모습. 그것 역시 이 여행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계속되면서 그는 조금 불편한 질문도 꺼냅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과연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을까? 그는 서울에서 보았던 퇴근길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빠르게 걷는 직장인들, 붐비는 지하철과 버스, 지친 표정으로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경쟁. 그의 눈에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감당해온 경쟁이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외국인 여행자가 바라본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살아보지 않은 여행자가 한국인의 삶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신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관광객은 한 나라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되지만 그곳에서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많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지만 자신은 한국에서 여행은 해도 살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행자로서 바라보는 한국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행자로서 누리는 편리함과 그 사회 안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그는 다시 평범한 한국의 풍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산책로, 조용히 흐르는 물, 푸른 나무와 호수,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거리, 공연의 음악. 그는 천천히 걸으며 다시 한번 한국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여행에서 그가 가장 크게 감동한 것은 거대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역사,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오늘의 평범한 일상, 깨끗한 거리도, 편리한 버스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도, 오래된 사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 여행자는 그 평범한 풍경 앞에서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오늘의 한국.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다시 바라보니 우리가 매일 걷던 거리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견디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오늘에 도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을 세 번째 방문한 한 외국인이 이번 여행에서 발견한 조금 다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묻지 않았던 한국. 한국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하나씩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